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헤데라 해시 그래프, HBR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기술이 블록체인이랑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시작됐고 또 뭐가 다른지,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슷한 다른 토큰과 비교도 해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맞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헤데라가 처음 나온 게 2018년이죠. 근데 메인넷은 2019년 9월에 공개됐고요.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이제 프로젝트가 공개되고 좀 제한적으로 네트워크가 돌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인 건 2019년 메인넷 공개부터라고 봐야죠. 핵심은 역시 그 해시 그래프라는 합의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기존 블록체인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왜 이걸 썼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 블록체인들이 가진 어떤 속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수료 예측의 어려움 같은 걸 좀 해결해 보려고 나온 기술이에요. 특히 기업 환경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환경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분산 원장 기술, DLT가 꼭 블록체인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헤데라는 블록체인에서 분명 영감을 받았지만 해시그래프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해시 그래프 기술은 누가 만든 건가요? 공동 창립자인 리먼 베어 박사가 고안했고요. 맨스 하몬과 함께 헤데라를 설립했죠. 이 해시그래프는 뭐랄까 가십 프로토콜 기반으로 작동해요. 가십 프로토콜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노드들이 서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가십처럼. 그리고 그건 바탕으로 이제 가상 투표라는 거라서 합의에 이르는 방식인데 블럭을 만들 필요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합의가 가능해지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자금은 어떻게 모았나요? 보통 ICO를 많이 하는데. 헤데라는 좀 달랐어요. 2018년에 공개 ICO 대신에 그 SFT라고 해서 특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 방식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토크노믹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HBR 토큰의 경제 구조 말이죠. 총 발행량이 500억 개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500억 개로 딱 정해져 있고 이게 또 처음부터 전량이 다 발행돼서 관리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추가 발행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그걸 바꾸려면 거버넌스 협의회 멤버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하네요. 네트워크 보안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해시그래프 합의랑 또 뭐가 있나요? 해시그래프 합의 자체가 일단 보안성이 높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분 증명, POS 기반의 스테이킹을 결합했습니다. 스테이킹 방식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프록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스테이킹하면 자금이 묶이거나 잘못했을 때 페널티, 슬래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헤데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계정 잔액 전체를 다른 노드 운영 계정에 위임하는 방식이에요. 잠금 기간도 없고요. 그래서 참여하기가 훨씬 쉽죠. 오,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럼 현재 HBR의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시가총액이나 가격 변동 같은 거요.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대략 한 96억 달러 정도 되고요.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는 18위 정도 됩니다. 꽤 높은 편이죠. 가격 변동은 어땠나요? 변동폭이 꽤 컸습니다. 2019년 처음 나왔을 때는 0.03달러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아시겠지만 시장 분위기 타면서 0.5달러 이상으로 확 뛰었었죠. 네, 그때 정말 뜨거웠죠. 그랬다가 이제 2022년에 다시 좀 내려왔고 2024년부터 지금까지는 대략 0.05달러에서 0.25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H바 토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 지불에 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킹을 통한 네트워크 보안 기여에도 사용되죠. 그리고 헤데라 네트워크 위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 예를 들어 토큰을 새로 발행하거나 HTS,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때도 HBR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 사용 사례, 유스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헤데라 토큰 서비스 HTS가 초당 1만 건 처리에 몇 초 안에 확정된다니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속도와 낮은 수수료, 빠른 최종성, 이게 헤데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죠. 이걸 바탕으로 기업용 솔루션에 많이 적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전에 서비스나우라고 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랑 협력해서 워크플로우 자동화 데모를 보여준 적도 있고요. 아, 네. 금융 쪽에서는 신한은행이나 태국의 SCB 테크엑스 같은 곳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가 간 송금 테스트, 그러니까 개념 증명, POC 같은 걸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관심이 많군요. 개발자들을 위한 지원도 있나요? 네, 중요하죠. 헤데라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과 호환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2.0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 EVM 호환. 그럼 기존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에이버리 데니슨이라는 큰 회사에 etma.io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전에 헤데라 기술을 통합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헤데라 컨센서스 서비스 HCS 사용을 중단하기로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아, 정말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뭐 구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업 채택 사례를 볼 때 발표 시점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 그 지속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가 기술 도입 과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꾸준히 지켜봐야겠네요. 헤데라 관련해서 혹시 큰 사건이나 이슈 같은 건 없었나요? 몇 가지 굵직한 일들이 있었죠. 시간 순서대로 보면 2018년에 세프트 진행했고 2019년에 메인넷 오픈했고요. 네. 2021년에는 NFT 붐이랑 맞물려서 기업 채택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었죠. 그러다가 2023년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 관련해서 보안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일부 디파이 프로토콜이 좀 영향을 받았었죠. 아, 보안 사고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2024년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인데 핵심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전환했습니다. 리눅스 재단 산하의 히에로라는 프로젝트로요. 오, 오픈소스 전환은 큰 결정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2025년 2월에는 초기부터 거버넌스 멤버로 참여했던 보잉이 협의회에서 탈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헤데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헤데라를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다른 토큰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요즘 주목받는 실물 자산, RWA 연동 토큰인 나가야, NGY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나가요요. 네,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분산 원전 기술을 쓰지만 지향하는 바가 꽤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헤데라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 아닌 해시그래프 합의 알고리즘과 POS를 결합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특히 기업 친화적인 퍼블릭 DLT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구글, IBM, LG 같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특징이고요. 강점은 역시 속도와 거버넌스겠군요. 그렇죠. 초당 1만 건 처리 가능한 토큰 전송 속도, 빠른 최종성, 그리고 탄탄한 거버넌스가 강점이죠. 다만 뭐랄까 기술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아직 대중적인 인지도는 더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럼 나가야는요? 나가야 NGY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실제 존재하는 실물 자산 RWA와 연동해서 토큰의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걸 결제 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예요. 아, 실물 자산 기반이라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가치 안정성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라던가 기술 확산 측면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헤데라는 고성능 인프라 구축에, 나가야는 자산 기반 가치 저장 및 교환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목표하는 시장이나 사용자층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이렇게 비교해보니 헤데라만의 독특한 위치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시그래프 기술, 기업 중심 전략, 빠른 속도, 참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헤데라는 확실히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적인 장점과 독특한 거버넌스 모델이 기업용 DLT 시장에서 정말 통할 수 있을지, 또 최근에 있었던 보잉 탈퇴 같은 거버넌스 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데라 HBA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